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겪은 일을 통해서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하던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신경과 검사도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김현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신경과 전문의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도 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경도 인지장애라니 그게 치매로 가는 전 단계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활동량을 늘리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뇌를 사용하는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치매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자극이 없으면 뇌도 퇴화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은퇴 후에 이제 푹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난 5년을 되돌아봤어요. 회사에서 38년 동안 생산관리 일을 했는데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나이도 많은데 뭘 더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정말 집에서만 지냈어요. 아침에 9시쯤 일어나서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는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만나자고 해도 귀찮아서 안 나가고 아내가 어디 같이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거절하고요. 정말 집 안에서만 맴돌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 순자는 달랐어요. 71살인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시거든요.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세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동네 독거노인 분들 안부도 살피시고 노인대학에서 건강관리 강의도 하시고요. 일주일에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처음엔 나이도 많은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말렸어요.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자고 했죠. 그런데 순자는 계속 저한테도 뭔가 해보라고 권했어요. 여보,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사람은 움직여야 해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평생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나이 들면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건데 저는 그걸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 제가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 생각해보니까 더 후회가 됐어요. 회사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일했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했어요. 동호회 활동도 하고 회사 야구팀에서 운동도 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순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는 놀라면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무기력해지시는 분들이 정말 빨리 늙으셔요. 그리고 순자는 제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뭔가 시작해보자고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건강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건 산책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짧게 동네 한 바퀴만 도는 거였죠. 그런데 5년 만에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들도 보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도 새롭고요.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산책을 하고 나니까 순자가 이번엔 경로당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할 일 없는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화투나 치는 곳 아니냐,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노래 교실도 있고 컴퓨터 교실도 있고 건강체조도 하고 독서 모임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게이트볼 동호회에 관심이 생겼어요. 게이트볼이라는 스포츠를 아시나요? 골프와 비슷한데 더 쉽고 안전한 운동이에요. 그날 경로당에서 만난 최병철 회장님이라는 분이 권해주셨어요. 75살이신데도 정말 정정하시고 활기차셨어요. 저보다 2살이나 더 많은데 훨씬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어르신,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몸을 움직여야 머리도 맑아져요. 게이트볼은 운동도 되고 머리도 써야 하는 스포츠라서 어르신들한테 딱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입했어요. 일주일에 3번 모여서 게임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5년 동안 운동을 안 해서 몸도 굳어있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2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몸이 좀 풀리면서 실력도 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함께 하는 분들과 친해지면서 정말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게이트볼 동호회 분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대인데 각자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생 교사셨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셨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셨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취미생활이나 여행 계획 같은 것도 함께 세우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순자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이번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라는 거였어요. 게이트볼로 몸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머리도 좀 써보라는 뜻이었죠.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학창시절 이후로는 소설이나 교양서 같은 걸 거의 읽지 않았거든요. 신문 정도만 봤지 책을 제대로 읽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니까 저처럼 오랫동안 책을 멀리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처음엔 어려워하시면서도 천천히 함께 읽어나가는 거였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각자 다른 관점에서 같은 책을 해석하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손주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큰아들 민준이의 아들 서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예전엔 할아버지가 재미없다고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했죠.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게이트볼이나 독서 모임 이야기를 해주니까 서준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운동도 하고 책도 읽는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서준이와 함께 도서관에도 가고 동네 공원에서 간단한 운동도 하게 됐어요. 서준이가 숙제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머리도 더 많이 쓰게 됐어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려면 더 쉽고 재미있게 말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순자의 권유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봉사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도움을 받을 처지인데 봉사를 해도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저보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됐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정말 큰 자신감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로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항상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는데 그때는 눈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환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예전엔 방금 전에 한 일도 까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땐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내용도 기억하고 게이트볼 경기 전략도 머릿속에 남아있고 손주 숙제 검사해줄 때도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김현수 선생님께서 인지능력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긴 했지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신 선생님 표정이 정말 밝아지시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6개월 전보다 인지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이 정도면 정상 범위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하고 계신 활동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운동, 독서, 사회활동, 봉사활동까지 뇌 건강에 좋은 일들을 골고루 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꾸준히 하시면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순자와 함께 정말 기뻐했어요. 순자도 제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바로 변하기 시작한 게 참 잘한 일 같아요. 만약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그때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집에만 있었다면 지금쯤 치매가 더 진행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1년이 넘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기까지 해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게이트볼 연습이 있고 화요일에는 독서 모임, 목요일에는 봉사활동, 토요일에는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일요일에는 순자와 함께 나들이나 문화활동을 해요. 가끔은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기도 하고 새로 알게 된 분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최근에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컴퓨터 강의도 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무리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70대, 80대도 정말 젊은 나이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그냥 집에 앉아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려고 해요. 게이트볼 동호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께, 독서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께, 봉사활동 중에 만나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특히 저처럼 은퇴 후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보면 꼭 권해드리고 싶어져요. 나이 들었다고 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요. 얼마 전에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7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계시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셨대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나이 많은 사람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창피하지 않나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뻔했다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당당해야 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 나오시더니 이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봉사활동 중에 중년층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연령대 분들과 수업을 듣기도 해요. 처음엔 젊은 분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요. 반대로 제가 그분들께 인생 경험담을 들려드리기도 해요.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던 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고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건강도 나빠졌을 텐데요. 물론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73살에 벌써 치매 위험이라니 내가 그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게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다 굳어져 버려요. 특히 뇌는 쓰지 않으면 정말 빨리 퇴화돼요. 근육도 안 쓰면 약해지는 것처럼 뇌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은퇴하신 후에 너무 편안하게만 지내시게 하지 마세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우리 아들 민준이도 이제는 저를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 바쁘게 사신다고 농담할 정도예요. 그래도 제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는 것 같아요. 손주 서준이도 이제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함께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요. 그런 서준이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순자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엔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순자도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함께 할 일이 많아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가끔 순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활기차고 적극적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70대에 다시 인생의 봄이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제 목표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80세가 아니라 90세까지도 가능할지 누가 알겠어요. 요즘 90세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독서도 계속하고 새로운 것들도 계속 배우고요. 최근에는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영어회화 강의를 들어볼까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늘 아쉬웠거든요. 주변에서는 나이가 많은데 영어를 배워서 뭐 하느냐고 하지만 저는 배우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순자와 함께 해외여행도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좋아졌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에 맞는 적당한 강도의 여행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곳을 보고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예요. 은퇴 후에 무기력하게 지내고 계시거나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생각은 위험해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정말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꾸준히 활동하고 뇌를 자극하면 나이가 들어도 인지 능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작이 어려울 뿐이에요. 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제가 처음 밖으로 나갈 때도 정말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점점 쉬워지고 재미있어졌어요. 꼭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동네 산책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빌려보는 것부터라도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는 거고요. 가족들의 도움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순자가 계속 격려해주고 함께해줘서 가능했어요. 혼자서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지내신다면 조금씩이라도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억지로 강요하지는 마시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가짐과 활동량이 진짜 나이를 결정해요. 70세든 80세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배우고 도전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세요.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73세지만 마음만큼은 50대 같은 기분이에요.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의 삶이 정말 기대돼요. 물론 언젠가는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활동적으로 살려고 해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시면 정말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요.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활용하시고요. 요즘은 정말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평생교육원 등등 찾아보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고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가족들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대신 나이가 들수록 더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